실패한 다음에 그거를 수복해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거를 알잖아요. 그렇게 헤쳐나간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아직 자신의 역량을 그 목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노력을 하더라도 실패할 겁니다. 사회초년생일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갔던 보고서 피드백을 폭탄처럼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네가 이걸 2주 만에 했는데 이게 N100만원짜리 문서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죠. 제가 올바른 마인드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당황스러웠고 반발심도 들고 그랬는데 근데 일단 잘리면 안 되니까 무작정 따지기보다는 피드백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납득을 한 것부터 하나하나 다 고쳤고요. 중간에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것들은 이해가 될 때까지 사수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실패는 리허설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본 공연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또 다른 플러스다. 크게 실패한 기억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도전을 망설이고 무기력했던 그 시절에 제가 떠올라요. 박사 논문을 막 준비하던 무렵이 가장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 박사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완벽한 논문을 써야 한다는 허상에 빠져 있었구나. 근데 실제로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성공을 추구하려다 보니 오히려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구나를 마음속 깊이 인정하게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제 마인드셋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절을 결코 지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크게 돈을 잃은 게 가장 큰 실패였다고 기억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고 투자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벗어난 그런 실패였기 때문에 더욱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그 실패에 대해서 최대한 버텨보고 나의 계획대로 온 트랙을 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안 돼서 어느 순간 깨끗하게 그 실패에 대한 모든 그런 흔적들을 다 제가 책임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실패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결국 준비란 것은 준비일 뿐이지 항상 부딪혀보면 또 새로운 난관과 장애가 생기더라. 그리고 확신을 한다는 건 정말 좀 어려운 일이구나. 그 실패를 지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실패를 잘 도움해서 더 나은 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실패를 지운다면 정말 실패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패 없는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도 약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패를 극복한 성공이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실패를 통해서만 그런 변수들에 대처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 없는 성공은 있을 수도 없고 실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가질 수 있다면 실패하면 성공이 최고죠. 20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있어서 저의 20대는 이제 실패라기보다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대가 가장 많은 걸 경험하고 그 틈에서 실패를 하기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장면에서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해 보는 것이 그 개인의 삶에도 우리의 사회의 삶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책임질 것이 많을 때 실패하는 게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책임질 것이 많다는 거는 잃을 게 많다는 뜻이고 그래서 나이를 먹었을 때 정말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실패를 하는 상황이 있다든지 또는 일이 거의 완성되는 과정에서 실패가 된다든지 이러면 그걸 극복하거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겠죠. 무조건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내가 나를 성공했다고 여기면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머지않아 나를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패의 경우에는 약간은 더 사회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본인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본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내가 실패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해줘도 그게 성공이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실패를 했을 때 본인이 잃게 될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실패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을 지키고 그 가진 것을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을 잃을까봐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세운 모래탑을 누가 와서 부숴버리겠다는데 그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다시 만드나 싶어서 까마득할 텐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노력, 두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뽑는다면 준비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준비는 100% 준비가 된다고 해도 늘 새로운 일이 생기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또 다른 대응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해도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만 하면 된다.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이미 일상생활에서도 크고 작은 실패를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첫째, 실패하면 성공 확률이 더 올라갈 뿐이다. 둘째, 물어보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실패는 청년들의 가장 큰 특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패를 많이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청춘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패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과정일 뿐인 것이죠. 저에게 실패란 실패라는 것은 제게 실패란 저에게 실패란 실력이 없거나 운이 없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성공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싶은 그런 요소? 나를 모르는 것. 일상입니다. 성공의 과정일 뿐이다. 정말 내가 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이루지 못한 것? 그래피티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페일콘 세션의 안내를 맡은 오씨 김찬우입니다. 어느덧 그래피티 행사도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페일콘 세션은 지난 5일간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실패를 바라보는 현명한 자세, 그리고 도전의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세션인데요. 그래피티 페스티벌의 마무리를 맡고 있는 만큼 저희가 매우 알차게 준비한 세션이기 때문에 모두들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페일콘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실패 이야기를 듣는 패널 토크, 다양한 페일콘 부스가 준비된 백스테이지, 그리고 실패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리는 실패 백과사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에 도전하기 어려운 이유는 누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패널 토크에서는 실제로 실패를 극복해내신 연사님들이 직접 본인들의 현실적인 경험담이나 실패, 그리고 도전에 대한 응원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총 3분의 연사님을 모셨는데요. 우선 서피비치의 박준규 대표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던 강원도 양양 해변을 2030 서퍼들이 모여드는 가장 핫한 관광지로 변화시킨 분이죠. 다음으로 소개할 연사님은 아트스탁의 김진호 대표님이십니다. 과거 1세대 벤처기업 골드뱅크를 운영하셨고 현재는 미술품 지분거래소인 아트스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 패널 토크를 위해서 대표님들 이외에도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현재 유튜브 30만 구독자의 위라클 찬영을 운영하고 계신 박윈님을 진행자로서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또한 이번 페일콘 세션을 위하여 책임 자문 및 메인 후원을 해주신 카이스트의 실패연구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패 그리고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패널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가 두려운 분들 혹은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도전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페일콘 패널 토크를 위해 정말 특별한 두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먼저 김진호 대표님. 네, 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아트스탁 운영하고 있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걸 해요? 저는 1997년에 그 벤처붐 한참 불었을 때 인터넷 서비스를 했고요. 골드뱅크라는 회사를 상장해서 1년 6개월 만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한 40번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당시에는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얘기도 나왔던 회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먹방으로 유명한데 현주엽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어요. 그 농구 선수가 있는 그 농구단의 구단주도 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근래에는 그 M&A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영권을 이제 뺏기고 그다음에 있다가 외국 생활도 하고 들어와서 최근에는 금융사 대표도 좀 해보고 또 벤처기업 후원도 좀 하다가 얼마 전에 식당도 여의도에서 식당도 크게 하다가 말아먹고 또 먹어봤고요. 그 지금은 아트스탁이라고 미술품을 그 1제곱센치 단위로 거래하는 지분거래소를 만들어서 하는 세계 최초의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관심들이 많은 아트테크라는 영역에 일을 하고 있죠. 박준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양양에서 서피비치 운영하고 있는 박준규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실패했던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했었던 그런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분께서는 어떤 이유로 패널 토크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실패를 다루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좀 관심이 갖게 됐었거든요. 네, 먼저 김준규. 제가 우리 박이님 팬이에요. 그 일을 여기 하면서 이 초대받으면서 박이님하고 나오고 또 우리 양양의 명사인 박준규 대표하고 나온다는데 제가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이래서 나오게 됐겠고요. 뭐 제가 앞에서 제 소개를 했지만 제가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긴 하지만 실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얘기를 잘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어서 기꺼이 이렇게 나오게 됐죠. 네, 박준규 대표님. 네. 사실 김 대표님 너무 겸손하게 말씀 주시는데 성공의 아이콘이십니다. 저도 박이님 팬이고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는 흔치 않아서 사실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도 있고요.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패를 한 이후에 참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의 있던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두 분 제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생겼어요. 저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경험이 있지만 이 실패를 다루는 행사는 정말 흔치 않기 때문에 저도 흔쾌히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패널 토크를 진행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토픽은요. 여러 가지 실패 사례 및 실패의 가치관입니다. 먼저 대표님들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실패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실패 전문가이신 김진호 대표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실패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막상 들으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가장 인상적인 실패라고 하면 경험이 제일 이제 기억에 제일 크게 남는 걸 텐데
아무래도 제가 27에 창업을 했으니까 27에 창업하고 2년 만에 상장까지 한 그리고 또 계열사가 100여 개에 이르렀던 그리고 뭐 시가총액은 몇 천억까지는 나갔다고 하네요. 이게 부자가 되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 재산을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신문에 나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됐었는데 그거를 M&A를 통해서 경영권을 뺏기고 있었던 게 제일 크죠. 그게 기억에 남는 실수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도 아트스탁이 한 1년 반, 3년 전에 창업을 했으니까 1년 반 전에 큰 위기를 한번 겪었는데 준비가 덜 된 상태로 하면서 또 직원들의 능력을 좀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또 제 능력을 과대평가하기도 하면서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직원들한테 뭐 직원들의 배신도 당하고 시장에서도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영에 좀 어려움도 있었었죠.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정말 좀 힘드신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실패를 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그때는 27에 경험이 일단 없고 뭐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뭐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권리를 또 어떻게 되찾고 뭐를 하고 못 하잖아요. 뭐 유님도 그렇죠. 일단 당한 사고잖아요. 당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실패를 통해서 좀 얻은 점이 있으실까요? 제가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내가 이렇게 실패를 경험을 해서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위님을 보면서 저 감동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고 그다음 지금 휠체어를 앉게 될 때까지의 노력이 그 걸린 것들이 보면 그게 성공인 것 우리 위님께서 성공의 경험이라고 표현해 주시는데 그 실제로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계속 틀리고 실패하면서 앉게 되는 건데 저는 그때 골드뱅크라는 그 상황의 실패나 지금 경영권의 경영권을 뺏긴 것 같은 경우가 정말 죽고 싶은 일이었었거든요. 당시 그 본사가 종로에 있었는데 한 거의 7년 넘게는 종로를 근처를 가지를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본사를 16층짜리 빌딩이었는데 그 본사를 쳐다보기가 힘들어서 그 근처도 못 갔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살아남아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들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배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뭔가 감정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박준규 대표님께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가 있으실까요? 사실 원래 오늘 실패의 경험담은 제가 서피비치를 만들면서 한 4번의 철거와 뭐 쫓겨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보다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업이 이제 2010년도 정도인데 그때 아이가 2살이었어요. 처음으로 실패를 겪고 그 이후로 13년 동안 신용불량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고자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고 또 모든 사업의 시작을 절대 망하지 않는 것 그것을 제 1원칙으로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13년 동안 이 신용불량자셨더니 저는 진짜 지금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뭘 그거 가지고 저는 13년 동안 하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야구가를 벌써 한 2번 넘게 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게다가 거기다 책임져야 될 가족분들도 계셨으니까 진짜 그런 상황에서 실패를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저는 그때 당시 제가 나이가 31살이었는데 초반에는 뭐 가족이 있고 아이고 있고 하니까 경황이 없었어요. 실패했는지도 사실 누가 얘기해줘서 알았을 정도인 거죠. 처음에 편의점 알바도 하고 막노동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채무자들의 전화, 카드사의 전화. 그래서 그때 당시에서 그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그냥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그러니까 진짜 전화가 단 한 통도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겼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때부터 다시 고민해서 다시 취직도 하고 뭐 다시 기획안도 쓰고 다시 이제 바닥부터 0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진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제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좀 무엇을 얻으셨나요? 그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휴대폰 번호 바꿀 때 정말 염치 없게 느껴졌었어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겠다라는 갚지 않겠다라는 표현이라 정말 염치 없었고 정말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거보다 사실 저는 그때 다시 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그때 제가 했었던 게 정말 저는 제가 뭐 정말 타고난 천재인 줄 알았었어요. 영업도 너무 잘하고 일도 너무 잘 되다가 정말 어느 한순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 하나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실패했다는 생각 많이 했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수준이 좀 어느 수준인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 수준이라는 것이 제 지식이라는 것이 아주 편협하고 낮은 수준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었고 그 이후부터는 아 내가 할 줄 아는 거, 내 취향, 내 꿈,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가 느끼는 결핍, 그들의 뭐 필요 이런 것들 제가 발견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게 제가 누군가가 제가 하는 사업을 좀 바라봐 줄 수 있는 관심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걸 그때 가장 크게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이 작은 턱에 이렇게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5cm도 안 되는 작은 턱이었는데 이 휠체어를 타고 가다 보면 이 관성의 법칙으로 그냥 툭 걸려진 몸이 튕겨져 나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고 막 자괴감이 들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제가 감각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다친지도 모르겠고 이제 이 실패한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자괴감과 그 패배감이 엄청 컸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려고 했냐면 아 내가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 옆에 이제 친구가 있었고 또 그 넘어진 곳이 그런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다행이다. 내가 친구가 있을 때 넘어져서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자그마한 턱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돼서 다행이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이제 밑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턱에 걸려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 경험을 통해서 아, 이 실패가 나한테는 재료가 돼서 좋은 경험이 돼서 내가 이제 앞으로 조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좀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그 위님의 실패라고 하는 그 경험이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편집을 같이 하는 그 친구도 이렇게 제가 본 기억도 있고요. 그 같은 그러니까 전신마비였던 친구가 그 새로운 희망을 갖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사진을 올려놓은 걸 2개를 봤는데 그 병원에서 맨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하고 지금 편집자로 있을 때의 사진이 완전히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죠. 사람 하나를 다르게 만드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딨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성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고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우리 박준기 대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동해안에 가면서 깜짝 놀랐는데 동해안에 있는 바닷가의 땅값이 너무 올랐어요. 올라도 너무 올라가지고 뭐 평당 10만 원 하던 게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주범이 여기 있거든요. 어떻게 그냥 이분이 어떻게 하냐 한 번 망할 때마다 그냥 옆에서 이제 철거당하고 망하고 옮기고 그러면 또 거기 땅값 오르고 거기 철거당하고 또 옮기면 땅값이 오르면서 강원도가 서핑의 성지가 됐고 이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죠. 이렇게 보면 그 박 대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실제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것들을 만들었던
그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가니까 그만한 일들을 같이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토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창업 실패 그리고 도전입니다. 이번에는 이 창업에서의 실패를 테마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들의 실패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창업 과정에서는 정말 다양한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창업에서 실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박준규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 창업을 하고 나서 실패를 한다는 게 두 가지 종류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과정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성공과 실패가 하나 있고 그 실패가 마침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성공하는 과정에 있는 실패들은 사실 실패라 보기는 어렵죠. 뭐 시행착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실패가 마침표가 됐을 때 그걸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땅 주인들이 저희가 흥하면 나가라 흥하면 나가라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고 또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정책이 바뀌어서 나가라 옮겨라 그리고 뭐 이건 못 느껴보시겠지만 날씨 때문에 망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태풍이 너무 크게 와서 저희가 만들어 놨던 시설물들이 다 날아간 적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실패가 있을 텐데 그 실패가 마침표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그 대표의 아마 어리석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알 수도 있었고 예측도 되지만 그걸 무시하거나 몰랐다는 그 대표의 어리석음일 테고 또 너무 몰랐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때 당시에 그런 걸 전혀 몰랐고 근데 또 되짚어 보면 이런 게 제가 어리석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사실 사업이 이제는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사업엔 어떤 그 여긴 공부 다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수학 문제 풀 때 다 공식이 있잖아요. 사업도 어느 정도의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언어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거 이제 좀 알고 나니까 지금은 조금 더 어렵지만 잘 버텨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나름대로 채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김진호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직원이 있으시죠 지금? 네, 있습니다.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네, 지금이 이제 명절이 내일 모레잖아요. 네. 대표는 직원들은 명절날 굉장히 좋잖아요. 대표는 이제부터 지옥. 이게 뭐를 할까 뭐 할까도 있어요. 대표로서 가져가는 책임감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 저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를 천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천영이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건데 그 실패 이유에 대해서 뭐 물어보셨는데 실패 종류에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이것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박 대표님 생각하고 조금 달라서 준비는 해야죠. 그리고 준비를 하는 게 도움도 되고 계획도 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실패는 확정적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카이스트 나오고 또 이렇게 카이스트 주최하니까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몇 점 내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이기도 하고 또 이 콘서트를 듣는 분들은 또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들이기도 할 텐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실패할 거예요. 그 실패는 그렇지만 우리 박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끝나지 않는 그 실패로서 끝나지 않고 그게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정말 조금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견딜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굳이 우리 박 대표한테 동의를 하자면 저도 실패의 대부분의 원인이 제 오만과 독선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겸손함 정도를 갖추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업은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과 사전 계획의 실현 중에 어떤 것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김진호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양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책이 있고 약이 있고 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책과 약은 이제 비전에 계획에 관련된 일이고 술은 뭐 도전에 관련된 일이라고 알 수 있는데 창업을 생각한다면 정말 끊임없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기획을 하고 계획서를 잡고 모든 리스크들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창업을 하고 싶다면 정말 그렇게밖에 못하는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고 통해서도 당장 도전이 발생하고 상황들에 따라서 응대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기획 그리고 그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도전 뭐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준규 대표님. 네. 계획과 도전 사실 항상 저희를 따라다니는 얘기죠. 아까 사업하시는 분 천형을 받았다고 했는데 동의합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특히 대표가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24시간 365일 일을 한다는 뜻이고 그 책임감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 그걸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사전 계획의 어떤 실현 쪽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되고 그 준비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 단 대표님 말씀처럼 사전 계획을 실현 나가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도전, 또 대응, 그걸 대한 잠깐의 실패, 시행착오들이 필연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두 가지 모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조금 더 도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창업이라는 게 이 존재하는 시장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창업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창업 이후에는 사전 계획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창업에서의 자신의 목표가 시장 분위기나 소비자의 니즈와 조금 어긋나게 된다면 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튜브 컨텐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위라클 채널이 한 3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반응이나 조회수에 따라서 저희 채널의 강점과 약점을 이제 분류하게 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컨텐츠 안에 이 지향하는 비전과 목적 의식이 다 담겨 있긴 하지만 확실히 사람들이 저희 채널의 영상들 중에서 좀 선호하고 관심을 갖는 컨텐츠는 조금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 컨텐츠의 수는 늘리되 이 약한 컨텐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의 수는 늘리되 약한 컨텐츠는 좀 보완하는 위주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저는 또 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오프라인에서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사업과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핵심은 컨텐츠는 본인이 좀 예술적인 영역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대표나 실제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취향이나 뭐 저의 지식, 기호 이런 것들을 그 공간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그 공간에 오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오는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왔을 때 무슨 느낌을 느낄 건지를 사전에 합의를 저희끼리 다 준비를 해놓고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일은 뭐 100번, 1000번 해도 그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는 일이라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객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컨텐츠 쪽의 일이라고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제 오시는 거
대한 걸 미리 정해놓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진우. 저는 이게 제 얘기를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 경험이 또 지금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할게요. 저한테 아까 요청이 무거운 주제니까 좀 가볍게 재밌게 해달라고 했는데 좀 무거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저는 식당도 해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 식당 페북 중에 제 소위 말하는 패친 중에 절반 정도가 식당을 하는 친구들인데 최근에 거의 이틀 만에 한 번씩 부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절반 친구들이 20몇 살, 30살 이런 친구들이 지금 자기 유명을 달리하는 자기 생을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지금 며칠째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몇 년 사이 계속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지나치게 성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도 많이 늘리고 매장도 많이 늘려서 그리고 또 음식도 맛있고 해가지고 성공 가도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정부에 맞춰 이 불가항력에서 하지 못하고 어려운 선택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성실해요. 모든 부채도 다 갚고 직원들 월급도 다 주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권하고 싶은 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살아서 어떻게든 살아가지고 그 다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도리어 권하고 싶은 건 번아웃 되지 좀 말고 그리고 좀 빠른 시간 내로 실패하고 와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해 주시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좀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으로 좀 말씀해 주셔서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고 수정하여 진행했는데 실패하게 된다면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고 진행했던 과거를 매우 후회할 것 같으신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의 과정들도 있었고 속도 쓰리고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좀 모아가는 거죠. 이 실패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앞으로 가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우리 회사에 제 행동 원칙이 있는데 아티스트하게 제일 행동 원칙이 죽지만 말자예요. 그러니까 뭐 실패해도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죽지만 말자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그 다음을 만들 수 있고 그게 그 다음을 견디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패가 뭐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얘기가 들리기 정말 싫은데 그 실패를 눈앞에서 바라보고 그 후회들을 최대한 견뎌내면서 앞으로 그냥 가는 거죠. 네, 박 대표님.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고 진행했던 과거를 후회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속쓰리고 힘들고 하겠지만 그 전에 그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공부 못했지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예를 좀 들고 싶은데 문제를 풀기 전에는 공식을 몰라서 문제를 풀기 전에는 저런 생각들이 계속 들겠죠. 근데 공식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모든 창업이나 사업은 시작 전에 정확한 수익 구조를 첫 번째로 계획이 돼야 돼요. 그거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조금 잘하는 거 위주로 창업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수익 구조는 당연히 고객이 돈을 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그 고객이 그 돈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그들이 느끼는 결핍이나 니즈를 해결하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사업은 절대 망하지 말아야 된다. 무조건 망하지 말아야 된다. 자신의 목표 또는 사업의 목표가 수익 구조를 정해놓고 하지 않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건 사업은 아니고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버는 거 저는 사실 사업을 되게 어렵게 진지하게 더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버는 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있는 거 공식을 알고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짜셔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지금까지 이 대표님들의 창업에서의 실패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대표님들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창업을 증진하자는 분위기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김진호 대표님. 저는 지금보다 창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가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20대, 30대 우리 직원들을 만나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데 정말 유사히 이래로 가장 뛰어난 친구들인 것 같아요. 동시에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고 그 일에 대한 생산성이 그건 지금까지 저는 30년 전부터 제가 27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거의 30년이 돼 가는데 이런 직원들을 데리고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뛰어난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아주 훌륭해요. 이런 사람일수록 저는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더 안정성 있는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 저희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느냐고 50만, 60만이 거기서 지내고 있는 거는 사회적으로 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7급 공무원 출신이에요. 어공이거든요. 공무원으로 해봤는데 제가 그래서 7급 공무원이 무슨 업무가 필요한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일의 업무적 수준이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루틴하게 일들을 잘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일을 잘하고 똑똑하신 분들은 새로운 창의력에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그쪽에 창업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루틴하게 일들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똑똑한 사람이 공무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 규제만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적 낭비죠. 그래서 창업을 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기본적으로 창업을 증진하는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창업을 할 때 창업을 이렇게 장려할 때 창업을 해라 하기 이전에 창업을 하는 대학교에 과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마케팅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 솔직한 말로는 적당히 만들어서 광고 잘하면 팔린다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SNS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정말 좋은 걸 만들면 이제 사람들이 사주시는 거죠. 사주시고 이용해 주시는. 그래서 저는 창업이 당연히 맞는데 방향성 자체가 적당히 만들어서 마케팅으로 승부 보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좀 더 자기 상품이나 자기 서비스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창업을 했던 분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들이 있어요. 사업에 대한 공식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익히는데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아마 제가 강원도에서 벌써 한 7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그 청년 창업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여기 혹시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첫 번째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좀 익히시고 그렇게만 한다면 창업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주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창업을 증진하자는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들이 필요할까요? 네, 박준규 대표. 네. 방금 말씀드린 거랑 되게 비슷한 궤에서의 얘기인데요. 아이디어 차원을 사업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아이디어를 사업을 하면 된다라는 그 중간 과정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누가 올 것인지를 파악해서 수익 구조를 짜고 몇 명이 몇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에 대한 운영 계획을 짜고 그런 포괄적인 사업 계획으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도와주는 창업 제도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디어가 바로 사업으로 가는 형태가 그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네. 저희는 강원도 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지금 양양이 조금 핫해졌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창업을 하시는데 한 2년, 3년 있다가 실패해서 다시 돌아가시는 분, 그래서 양양을 욕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진짜 저희 솔직한 심정으로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자격증씩 하나씩 주셔가지고 아니 수료증만 받아가지고 그 정도 하고 시작하시면 어떨까? 왜냐면 실패는 너무 씁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좀 띄워달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그 제도보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그냥 하나 표를 봤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 그 서피비치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돼요. 물론 그 사람도 귀하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그 플래닝, 그 기획으로 만드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해보겠다라고 실행하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아티스트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미술로 지분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 중에서 계획서를 쓰는 사람 100명 정도 되겠고 실행해 보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1명 정도 성공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문제는 이 100명이에요. 이 액션을 했던 이 100명. 이 사람이 다시 이 저거를 하면 그 리트라이를 하면 그 중에 성공 확률이 한 60에서 70%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00명 중에서 이 100명을 9,900명이 아니라 이 100명을 자산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한 사람들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0명의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거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게 만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이 사업을 해서 이 100명 실행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럼 이제 3대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말아먹고 뭐 이제 형제자매하고 연락 끊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은 3번 망한 투자자, 아니 3번 망한 창업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이쯤이면 성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이 얘기를 열심히 준비해왔어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 그 실패한 사람으로 9만 명 중에서 9,100명의 이 자산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그 양양에서 예를 들어 박형 대표가 첫 번째 했는데 그때 실패했잖아요. 쫓겨나가지고. 그 쫓겨났는데 그때 그만뒀으면 지금의 양양이 지금처럼 핫하지 않았겠죠. 이런 자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 사회적 인식도 중요하고 그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창업과 실패 그리고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 창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 대학 졸업 후에 대화할 기회가 없었었는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대답하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실패라는 주제가 결코 부정적이지만은 않고 우리 인생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션을 보는 사람들이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화 다들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진호 대표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또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위님의 우리 박 위님이 유튜브에서 보였던 감동 또 그거를 오늘도 있네요. 또 이렇게 또 살아있는 거를 같이 느끼니까 너무 좋고요.
또 저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준규 대표가 또 이렇게 또 단단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큰 비전을 또 가지고 있으면서 또 확고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일들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들에서 또 존경심을 느꼈어요. 아주 재미있었고 또 이야기도 오늘 이야기도 재밌지만 또 팬심도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김진호 대표님을 처음 뵀는데 그때 그 멋있음이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사업을 보여주셨고 대표님과 주변 분들이 사업하는 걸 보면서 사실 제가 성장을 해서 저도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닌가 싶어 좀 죄송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치찌개를 잘 끓인다고 해서 김치찌개 집을 오픈하는 그런 일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말의 반복인데 나의 취향, 기호, 기술, 경험, 지식이 이 사업이라는 큰 유니버스 안에는 아주 작은 편견이라는 것들을 꼭 인정하시고 사업에 갖고 있는 기본 문법들, 그 사업의 언어들을 충분히 공부하시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꼭 성공하고 수익을 내는 이 사업 자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꼭 해내시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들께서 실패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에게 실패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요. 먼저 김진호 대표님. 저는 위님이 그 유튜브에서 언제나 살아있는 게 그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딱 거꾸로 뒤집어서 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게 실패다. 그리고 그 자체가 성공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 실패는 언제나 다가올 수 있는 거고 사업에서의 실패는 루틴이죠. 일반적인 일인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김 대표님께 너무 공감하고 이 실패는 마침표가 찌어지기 전까지는 과정입니다. 실패를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실패가 아닌 거죠. 다만 실패는 다시는 마침표가 찍혀지는 실패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패널 토크를 듣고 있는 참가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준비해 왔는데요. 사진이 있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 멋있었어요. 백상아리거든요. 백상아리는 동족 포식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잡아먹어요. 나이가 꽤 들어 보이죠. 오래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바다의 패자가 됐죠. 저 상처가 뭐냐면 그 실패를 의미해요. 자기가 그만한 상처를 입고 실패를 했는데 살아남아 있는 거죠. 찬란하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백상아리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그 찬란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패를 부정하면 그 삶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는 게 돼요.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실패가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실패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죽도록 힘들고 너무 지금까지 저도 그런데 그렇지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처럼 실패가 자산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또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실패를 극복한 한 사람의 사업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도 실패를 매일매일 하고 있고 지금도 또 한 번 더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고민들 속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 아트스타 괜찮고 잘 이쪽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괜찮아요. 실패하세요. 실패 안 하고 그러니까 저도 살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몇십 년 동안 살아 있으니까 괜찮고 실패하기 싫어 갖고 연애를 안 하는 것보다 연애하고 또
그 기쁨을 느끼고 또 실패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이 실패가 아주 두꺼운 갑옷이 돼서 네. 여러분을 지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마지막이라니까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생각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업에 대한 정확한 구조를 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업 기획을 공감받을 수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고객의 니즈에 맞는지, 그들의 결핍을 해결하는지, 이 사업 자체의 완성도에, 본인이 만드는 제품에, 서비스에 좀 더 집중하시고 마케팅 생각을 조금만 버리십시오. 사업을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다양한 공식이나 방법들을 정말로 가르쳐주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충분히 숙지하시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 톡톡 튀는 아이디어 너무 많겠지만 그 실현 언젠가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업의 시작은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망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하는 일은 저희 고객들에게 로망을 드리고 사랑을 받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졌던 로망을 바다에다가 만들어 드리는 건데, 처음에는 로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걸 그 이후에 사랑을 받았을 때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 내리고 끊임없이 그 일을 내가 왜 하는지 질문하시면서 실패 없이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전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데 창업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이죠. 실패를 한다고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경험과 가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참가자분들 그리고 연사님들께 모두 뜻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갈까요? 제가 Whatever you do 이렇게 선창하면 Be crazy라고 대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Whatever you do, Be crazy.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페일콘 패널 토크를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단순한 강의의 느낌이 아니라 연사님들께서 직접 진심 어린 조언들을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도 깊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패널 토크가 모두 끝났으니 이제 백스테이지의 실패 백과사전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제가 나머지 부분의 진행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진행을 드리려 합니다. 우선 백스테이지는 저희가 직접 준비한 다양한 부스들을 게더타운 내에서 자유롭게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실패 유형 MBTI, 실패 방탈출, 페일콘 보드, 기업별 실패 인터뷰와 실패 전시 등 정말 볼 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부스들 중에서도 실패 방탈출은 특별히 상품이 걸려있는 부스인데요. 방탈출을 성공하신 팀들 중에서 저희가 3팀을 직접 추첨해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더타운에서 이루어지는 아이시스트 빙고판 미션도 페일콘을 더욱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직 백스테이지 시간에만 참여하실 수 있으며 한 칸에 있는 2가지 미션을 모두 완료해야 저희가 도장을 찍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백스테이지 시간 동안 최대한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도장을 모두 모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도장 미션 중에서 게더타운에서 사람들끼리 하트 만들기라는 미션이 있는데요. 저희 OC들이 직접 모여서 귀엽게 예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다음 사진처럼 하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때 꼭 8명 이상 모여서 하트를 만드셔야지만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같은 스터디 카페에 계시다면 같이 하트 만들 사람들을 구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백스테이지의 전체적인 미니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스테이지는 5시 반까지 30분가량 진행이 되며 이 미니맵은 슬랙에도 공지가 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스테이지 이후에는 실패 백과사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패가 무섭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도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실패 백과사전에서는 실패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리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직접 공유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온라인 및 일부 지역 참가자를 제외하고는 실패 백과사전이 대면으로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저희 OC들은 각 지역의 스터디 카페에 직접 방문하여 공간 내에서 보다 활발한 소통을 진행하려 하니 모두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가하신 23, 24팀과 지방에 계신 22팀께서는 백스테이지가 끝난 후 맵 오른쪽에 출구로 이동하셔서 게더타운 내에서 온라인으로 실패 백과사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백과사전의 전체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 자신의 사전을 완성하시면서 실패 그리고 도전의 의미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션의 안내는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참가자분들은 지금 바로 게더타운에 접속하셔서 백스테이지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실패 백과사전까지 끝난 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페일콘 세션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실패라는 주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엔 조금 무섭고 꺼려질 수 있는 주제인데요. 그럴수록 실패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진솔하게 나눠볼 수 있었던 이번 페일콘 세션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실패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여러분들께 도전에 대한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는 참가자분들께서 본인에게 실패란 무엇인지 적어주신 문서들이 모두 띄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3일차 그리고 4일차에 직접 스터디 카페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만나본 참가자분들은 정말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팀 프로젝트에 임하시던 모습이 저에게도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해답을 사실 참가자분들께서 본인들의 열정으로 저희에게 모두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일 동안 그래피티 행사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모습은 실패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정 그 자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의 이 열정을 계속 기억해 주신다면 앞으로 어디에서든지 도전을 하실 때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이 듭니다. 이번 페일콘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연사님들, 다양한 지원을 주신 카이스트 실패연구소, 그리고 드림플러스 스튜디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한 이번 페일콘 세션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준 아이시스트 페일콘 저희 친구들 너무 고마웠다는 말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의 축사 영상을 시청한 후 그래피티의 엔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실패, 그리고 도전, 지금까지 페일콘이었습니다.